안녕하세요. 살며시인입니다. 강원도 시험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강원도 여기 강원도청 홈페이지 오시면 시험 정보 여기 첫 번째 게시물로 지금 돼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뒤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첫 번째 파일 시행계획 공고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첨부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다 1부터 7까지 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 공고에는 한마디로 하면 설명서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대한 설명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반드시 시험 보실 분이라면 안 볼 사람들은 안 봐도 됩니다. 예, 근데 볼 사람들이 안 보고 막 헤매요. 예, 안타깝죠, 그냥. 예,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시험 공고마저 안 봐서 그마저 또 붙었던 시험을 떨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시험 인원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시군 구분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 그러니까 결국은 23명을 선발한다고 하지만 지역별로 시군별로 선발하기 때문에 1명, 4명, 5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행정 여전히 여기에는 인원이 많지만 워낙 시군구가 많기 때문에 나누면 이렇게 태백이 특이하게 25명까지 올라갔네요. 강릉. 그다음에 요 강원도 가면 특별자치도죠. 이름이 바뀌어서 거주지 제한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주지 제한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거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뭐 태백 이런데. 그래서 뒤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인원은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요. 여러분 그냥 보라고 그냥 살짝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서, 속기, 기계, 전기, 화공, 자원, 농업, 축산, 자원, 조경, 수산, 보건, 식품위생이 있네요. 강릉 1, 삼척 1, 환경, 그 다음에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방제안전, 통신기술. 그 다음에 이제 2회. 지금 방금 봤던 게 1회고, 우리가 아는 구국공채. 네, 구국공채고, 2회는 뭐예요? 7급 보통 공채죠? 7급 공채와 고졸 전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사, 경력 경쟁이 같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다른데 뭐 1회, 2회 이런 거 안다고 막 뭐라고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필요 없는 얘기예요. 여기 강원도만의 1회, 2회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 할 필요 없고 다만 우리가 9급공채, 7급공채는 같은 날 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해요. 전국이 동일해요. 나머지들 이런 것들은 연구사 이런 건 다를 수 있죠. 7급 행정은 2명, 2명 선발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 지도사, 농촌 지도가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운전도 여기에 있네요, 운전. 2회, 11월 달에 그냥 운전 시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도 11월 달에. 그 다음에 해양수산, 그 다음에 고졸 전형. 이 고졸 전형은 다 같은 날 보기 때문에 11월 2일 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보실 때, 강원특별자치도라고 돼 있는 거 뭐지, 요거 말고 요게 있잖아, 또. 춘천이 있고 원주가 있잖아요. 자,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별도로 인원이 있는 이유는 뭐냐, 여기 있죠. 강원특별자치도로 응시하면 최종 합격한 후 어디로 가요? 일단 소속은 강원도 공무원이야. 그럼 춘천은 강원도 공무원이 아니야? 춘천시 공무원이에요. 태백시 공무원이고. 네, 일단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청이나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직속기관 사업소. 그래서 잘 보시면 소속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로 갑니다. 보통은 도청에 가는 인원은 굉장히 적고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도청도 갈 수 있고 직속기관 사업소가 뭐예요 하시는 분 있죠.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조직도에 보시면 나옵니다. 조직도 있어. 왜 이렇게 복잡해? 딱 원래 조직도가 딱 나오는데 여기 어쨌든 조직도를 찾으셔갖고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보시면 어떤 기관이 있는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임용 예정 기간 시군으로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는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시군청 및 소속 기관. 여기 춘천이면 춘천시에만 있는 거야. 태백이면 태백시에만 있는 거예요. 태백시 맞죠? 태백군인가? 태백시 맞지? 정선은 군이죠. 자,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여기에만. 자, 임용 예정을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자, 의회가 나눠졌어요. 의회가. 예전에는 한꺼번에 했는데 이제 의회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인사권자가 의회 의장이에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회에서만 근무합니다. 의회에서만. 네. 자, 시험 과목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그래서 전국이 동일한 시험 문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자체
출제 문제. 요 문제지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시험지를 걷어가 버려요. 요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거.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거. 일부 직렬에만 있죠. 다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엔 보건직도 일부 직렬 요 두 과목을 원래 자체 출제했는데 안 해 이제. 5과목 다 예,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인사혁신처에다가 위탁을 맡긴 거예요. 너네가 원래 전문가가 좀 내줘 이렇게 돼가지고. 자, 감장색은 전부 다 아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한국사는 대체되기 때문에 돼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영어 한국사가 자체 출제인자 보다 그게 아니라 여긴 영어 능력 검정시험, 검정시험으로 대체돼서 그러냐. 7급이죠, 7급. 네, 그렇죠? 여기서 연구사, 지도사 요거는 아주 새까맣죠. 왜 그래요? 자체 출제 전부 다. 의료기술의 생물만 여긴 또 생물은 또 공통 출제네요. 그러면 물리, 생물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다음 요거가 요번에 나왔던데 정답이 이제 법 과목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뭐 법령, 고시, 판례 이런 게 나오잖아. 그때 이게 언제적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맨날 헷갈렸거든요. 근데 요걸 정해놨어요. 아예 2024년 4월 30일까지 뭐 시행이 되든 뭐 하든 그 법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5월 달에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야. 답은 4월 30일 기준으로 그 안에 쪽에 있는 걸로 무조건 답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판례가 5월 1일 날 바뀔 수도 있잖아. 아니면 5월 1일자로 뭐 시행령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이제 아니란 말이야. 4월 30일까지 공부한 걸로만 시험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4월 30일까지 공부한 걸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변경된 것만까지만 된다 이거야. 그거까지만. 나중에 왜 이의 신청할 때 이거 새로 바뀌었는데 왜 이러냐 어쩌고저쩌고 싸울까봐 그런 거잖아요. 자, 시험 방법 및 시험 시간. 1, 2차는 선택형 필기 시험. 네. 선택형이 뭐예요? 사지선다라는 얘기. 사지선다. 네. 이런 것도 보면서 또 보랬더니 보는 거야. 뭘 선택하지? 선택 과목이 없었는데 내가 모르는 선택 과목이 있나 보다 어딘가에. 그게 아니라 사지선다를 선택형 필기 시험이라고 합니다. 사지선다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그다음 1차, 2차가 있냐? 그거 아니고 우리 9급 공무원 시험 1차, 2차가 없죠. 7급도 마찬가지야. 지방직은. 국가직은 1차, 2차가 있죠. 국가직 7급은 1, 2차 시험 있잖아. 1차 피셋, 2차 나머지 과목인데 지방직은 없이 한꺼번에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통 병합 실시라고 써놨는데 그게 안 써있네요. 자, 요거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이 있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일단은 과락은 넘겨야 되죠. 과락이 몇 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맨날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40점은 과락이에요? 아니에요. 40점 과락이 아닙니다. 자, 일단 40점은 넘어야 돼. 그러니까 40점을 넘는다는 40점 포함해서 그러니까 40점 이상이면 과락이 아닌 사람들 중에 자,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몇 배수를 뽑는데 1.2배수. 120%니까 몇 배수인지 모르겠지. 1.2배수를 뽑는다. 10명을 만약 선발하는 거면 12명을 필기 합격자로 발표한다는 얘기. 배수를 잘 모르겠다. 뭘 몰라 지금 얘기해 주는데. 다른 지역은요 이러잖아. 다른 지역은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놓은 데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1.1에서 1.5배수 내예요. 대부분. 여기서 1.2배수를 공식적으로 뽑겠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7명 이하인 경우 대부분이 뭐 7명 이하도 아까 보니까 그죠? 선발 예정에는 한 명을 합한 인원. 그러니까 한 명을 만약 뽑아. 선발 예정에는 한 명이야. 그럼 필기 합격자 몇 명이에요? 2명이야, 2명. 그죠?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반올림. 근데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이거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합격자 발표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미리 계산하고 하는 사람이 또 있던데 뭐하러 그런지 모르겠어. 자, 그렇고요. 면접시험 보고, 그죠? 필기시험, 면접시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시험 시간도 안내를 잘 해놨네요. 자, 넘어가고 문제 출제 아까 얘기했죠.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와 그 다음에 자체 출제인데 비공개고 시험 종료 문제적 가져갈 수 없다 나와 있고. 자, 응시 자격 올해부터는 이제 만 18세 이상 전부 다 7급도 만 18세 이상이 되죠. 자, 가장 중요한 지역별 선발 거주 제한 이거 정말 복잡합니다. 너무너무 복잡해서 강원도 때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좀 심플하게 바뀌었어. 자, 심플하게 바뀌어서 다행이에요. 자, 일단은 모든 일반 행정만 먼저 얘기해. 일반 행정 요겁니다. 일반 행정. 자, 일반 행정은 동해 삼척시는 해당 시로 되어 있어야 돼. 일단 그럼 동해시는 동해시, 삼척시는 삼척시.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 동해 삼척시는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작년부터 살았든지, 재작년부터 살았든지, 재재작년부터 살았든지, 현재 살고 있어. 주민등록이 현재로 했어. 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재로 돼 있어. 그러면 된다 이거야. 동해면 동해, 삼척이면 삼척. 동해시 사는데 삼척시 가고 싶어. 안 돼.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충족하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야? 3년 이상 살았었어. 지금은 안 살지만 지금 강원도 다른 데 살아. 근데 과거에 보니까 동해 삼척지가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해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보면, 네, 정부 24에도 보면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나와요. 주소가. 본인의 주소가 어디서 어떻게 옮겨졌는지 나와. 그걸 보고 3년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야. 말로만 너 옛날 살았어로는 안 됩니다. 그걸로 실제 탈락하신 분도 있어요. 본인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된 거야. 보니까 서류상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지. 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라. 특히 3년 이상 이런 조건이 있는 걸로 이제 응시하실 분들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해 삼척시는 빼고 이제 나머지 태백,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구는 1번 조건이 없어요. 그냥 바로 3년 조건입니다. 3년 조건. 3년 이상 살아야 돼. 왜? 왜 그러겠어. 아까 태백시 좋아할 게 아니라 그랬죠. 다른 데 살던 분들이 막 와서 시험 본단 말이야. 여기 인원 많이 뽑네 막 이러면서. 그럼 내가 실제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주지 요건을 3년 이상으로 해놔 버렸습니다. 요거 뭐 지금 얘기해요? 일반 행정만. 그럼 다른 직렬은, 기술 직렬은 상관없어. 이제 그 위에 거.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들. 예, 강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뭐가 없는지 모르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없어? 춘천 없잖아. 여기 춘천 없잖아. 그 다음 또 뭐 없어? 뭐가 없어? 아, 머리 아파. 저도 강원도 잘 알아요. 잠깐만, 뭐가 없어, 갑자기. 속초. 예, 강원, 속초. 강릉, 속초. 그렇죠? 춘천, 강릉, 속초. 또 뭐 하나 없나? 네, 일단은 제가 아는 건 요 세 개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놔서 더 복잡하네. 옛날엔 써줬거든요. 뭐뭐뭐는 괜찮다고. 그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해갖고 몇 명 뽑던 거. 그거는 요 1번, 2번에 해당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주 제한이 뭐예요? 강원도면 돼, 강원도면.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도 내가 춘천에 시험 보고 싶다 그러면 강원도 태백시잖아. 강원도 홍천군이고. 그래서 춘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강릉 가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속초 말고 또 빠진 거 있나요? 혹시? 아, 몰라요. 제가 이게 강원도 사람이 아니잖아. 제가 여기다 써줬었어 옛날에는. 써줘서 알았는데 완전.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라고 써 있는 거 그거는 여기 지금 강원도에만 살고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1번, 2번은 아까 여기 얘기했던 1번, 2번하고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돼 있죠. 강원특별자치도. 그래서 아까 기술직렬이나 이런 것도 여기 가서 시험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강원도에만 살면 어디든지 다 가능해. 기술직렬. 그 다음에 사회복지. 그러니까 일반 행정이 아닌 직렬들은 다 가능해. 다만 일반 행정만 여기 있는 것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요 단이라고 써 있는 요 지역들만. 요거 말고도 있나? 머리가 아파 죽겠네. 네. 다음. 네. 예전에 이걸 다 써줬거든요. 지금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없대. 요거는 거주 제한 규정이 아예 없대. 기계운전이라는 데는 전국에서 어디든지 와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면 다 와서 시험 볼 수 있어. 기계운전 요거는. 11월 2일 날 보는 시험은 거주 제한이 가끔 이렇게 완전 풀려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에서 안 오니까 전국에서라도 모집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헷갈리죠? 네, 헷갈리니까 일반 행정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여기에 지금 가고 싶으신 분만 보면 되고, 일반 행정 아니신 분은 요거야. 그냥 강원도 살면 돼. 요거 3년 이상 살았으면 돼.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일반 행정 아니신 분. 일반 행정은 난 근데 속초 갈 건데 속초는 왜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면 요거란 말이야. 그냥 강원도. 예. 너 춘천 가서 시험 볼 건 춘천 없는데요? 예. 그냥 요거야. 위에 거. 강원도에만 살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어렵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어렵죠. 분류를 잘 안 해놔서 그래요. 근데 예전에 되게 잘 해놨었는데 저걸 또 바꾸면서 되게 막 복잡해졌네. 자, 학력 자격 면허증 제한. 요거는 이제 공채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올해는 이제 전산직이 빠졌습니다. 전산직 빠져서 사복, 사서, 속기, 지적. 네, 여기 이 중에 하나만.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언제까지 따야 되냐 이거 있잖아요. 특히 사회복지는 막 늦게 따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면접시험 최종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까지만 발급되면 됩니다. 자격번호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조회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하고 나중에 8월 며칠 날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7월 달에 나오고 8월 달에 나오고 그분들도 거의 다 돼요. 거의 다 돼요. 빨리 요즘은 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9월 달 되고 10월 달 되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여기 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2회 때 거는 11월 2일인데 이게 시험 날짜고 면접은 더 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도 마찬가지로 더 뒤로.
예, 더 뒤로. 이따 보여주면 되지. 예, 여기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확인한대. 필기시험 합격 못할 사람들은 어차피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격증 면허증은. 예, 근데 원서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요 얘기잖아. 방금 했던 얘기. 최종시험 시험 예정일에 예,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리 없어도 원서 없을 때 없어도 내가 뒤에 딸 건데 이제 나올 건데 나 원서 없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무진장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야. 예.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 뒤에 나와 몇인지. 그래서 그때까지만 따면 된다는 겁니다. 자, 뒤쪽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다 보세요.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서 제가 설명 안 할래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이제 얘기를 해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 서류, 요게 근거 서류잖아. 보여주고 이렇다 그래도 안 믿어요. 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믿지 마. 안 믿는 건 본인 책임이니까. 예,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요거 지금 하는 거 해설이 필요 없어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국어 시험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요거가 다 이해가 돼야 돼 원래. 물론 용어가 어렵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알려주잖아 뭔지. 근데 이해가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요거 굉장히 쉬운 언어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고절 전형 추천하는 방식이고 본인은 상관없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하는 거고. 자, 여기 방금 얘기했던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 먼저 얘기해 줄게요. 요겁니다. 요거. 8월 13일. 그러니까 1회 때는 8월 13일, 2회 때는 12월 13일이에요. 왜 8월 13일이 우리 지역은 다른데? 상관없어요. 지금 이게 면접 시험 예정일 최종일이에요. 예. 이렇게 정했잖아, 지금 방금.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8월 13일까지만 아까 자격증 나오면 됩니다. 자, 원서 접수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3월 25일부터 3월 29일. 그래서 요때 이제 원서 접수하고 시험 장소 공고일에는 내가 본인의 응시 번호와 응시표가 출력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시험 장소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장소에 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6월 20일 날 시험 보고 7월 17일 날 합격자 발표하고 그다음 면접을 이제 7월 30일부터 보겠다는 거잖아. 수부터 한데 요게 날짜가 정해집니다. 다 본인이 정해져요. 예,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날짜가 딱 정해져요. 그래서 그날 오라고 이제 공지를 하면 그때 가는 겁니다. 여기 요날 이제 나오죠. 요날 7월 17일 날. 자, 넘어가고요. 원서 접수 네, local.고시.go.kr 로컬고시라고 하죠. 거기서 접수하는 거고요. 다 넘어가고요. 네, 요건 7급. 네, 7급. 요것도 7급 보시는 분이 항상 몰라. 근데 이걸 모르면 솔직하게 7급 보시는 분이 요 정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괴롭죠? 네. 한국사 마찬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해. 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는 게 있는데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일 때 한쪽 성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안 되니까 30%까지 그러니까 10명을 만약 선발했는데 8명이 여자야. 그럼 2명밖에 안 되잖아 남자는. 그래서 1명을 더 추가로 해주는 그런 거예요. 30%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알 필요 없고 나중에 내가 합격선을 봤더니 내가 합격은 했어. 근데 보니까 양평 이렇게 써 있어. 근데 내가 그 점수야. 그럴 때 와서 보는 거야. 내가 왜 합격했지? 이렇게 와서 보는 거예요. 자, 가산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기술 직렬들 주로 네, 가산점이죠. 자, 그다음에 취업 지원 대상자라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안 읽어보니까 본인 뭐 고용노동부 가서 취업 지원 대상자가 됐는데 고용노동부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5.18 특수임무. 네, 그의 직계 자녀만 가능합니다. 본인과 직계 자녀. 네, 자녀, 손자, 손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 자꾸 할아버지가 뭐 하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고 예,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유공자 뭐 자녀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유공자 자녀들도 이제 나이들이 다 많아져가지고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이제 다치신 분, 전쟁은 이제 베트남 전쟁이 거의 끝이어서 물론 그 이후에도 뭐 군대에서 다치시거나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임무 수행하다가 그런 분들 이제 파견 나가신 분들은 그분들 자녀분들은 나이가 되죠 이제. 근데 많이 이제 나이가 많이 됐어요. 예, 많이 됐어요. 왜냐면 베트남전이 70년대니까 이제 그 자녀분들은 많이 됐어요. 나이가 뭐 4, 50대가 다 돼버려서 많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 의사상자 있고 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자격증.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반 행정 이런 거에는 없어요. 사실상 없는 거야. 변호사, 변리사 이런 거 따고 구급 안 보잖아요. 근데 세무사는 보통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무사. 네, 세무사. 그래서 5% 줍니다. 5%는 평균 5점이에요. 평균 5점. 근데 보건에는 임상심리사 1급, 2급. 네, 평균 5%는 5점이에요. 이제 평균 5점 주는 거야. 5%. 내가 75점 맞았으면 5점을 더 줘갖고 80점 되는 거야. 평균 80점 되는 거야. 평균 80점. 자, 기술직군 있습니다. 자, 기술직군은
기능사가 3%, 산업기사 이상 5%. 그래서 평균 3점, 평균 5점. 자기가 받은 점수에 3점을 더하면 돼요. 본인 받은 점수에 3%를 주는 게 아니라 만점에 3%를 주기 때문에 평균 3점, 평균 5점을 더해요. 70점이었으면 75점. 이렇게 5%면 괴롭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필수로 돼 있는 거는 가산점이 없어요. 필수. 사회복지는 필수인데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산점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급이 더 좋아요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급이나 2급이나 상관없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거 있어요. 자, 가산점을 따놓고 못 넣는 입력을 못해. 입력을 몰라서 못해. 근데 이게 예전에는 뭐 필기시험 전날, 뭐 훗날 막 이렇게 막 복잡했거든요. 요걸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3일 안이에요. 무조건 전국이 다 통일해요. 시험 보고 3일 안에 입력을 해야 돼, 본인이. 가산점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원서 접수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원서 접수시 안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입력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보통 시험지에다 써놔요. 가산점 입력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반드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까먹고 안 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나중에 뭐 되고 안 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 조회 같은 거 안 돼요. 본인이 다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격증 가산점은 2개가 있다. 그래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하나. 자격증 가산점은. 자, 나머지는 이제 이게 길어지니까 안 보더라고요. 조회수가 뭐 200, 300밖에 안 나서 네,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잘 읽어보자. 예, 잘 읽어보자. 이걸 뭐 다 설명해 주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기니까. 아까 과락 얘기 했죠? 과락 얘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전출 제한 요거 많이 물어보던데 5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3년 내에는 여기 합격했잖아요. 그럼 3년 내에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3년 이후에는 딴 데 갈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지만 거의는 아니지만 불가능은 안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돼요. 가능하다는 거지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지 완전 가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춘천시로 합격해서 나중에 다른 데 가고 싶다 했을 때 일단 3년은 다녀야 된다. 3년은. 그런데 3년 이후에는 갈 수 있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지 간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전출 제한이야. 딴 데로. 예. 서울로 가고 싶잖아. 여러분들 맨날 낮은 지역 가서 합격하고 뭐 높은 지역 가서 다시 뭐 공무원 생활 하고 싶어 했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이에요. 최소 근무 기간. 요 이전에는 안 해줍니다. 안 돼요. 서로. 그걸 이제 인사교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이건 되고 나면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귀에. 그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 세우지 말란 말이야. 낮은 지역 가서 합격해서 높은 지역으로 뭐 옮겨간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질 않아요. 나는 가고 싶잖아. 상대방이 오질 않아. 뭐 그거 없잖아. 서로 교환해야 되거든. 서로. 자, 요거는 시험 볼 때 얘기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어디서 하래요? 예,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네, 완전 기초적인 거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몇 명 뽑아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돼서 그런 전화 받으면 아니 그거 공지해놨는데 왜 모르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여기 진짜 여기 중에 진짜 궁금한 것만 여기다 물어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1부터 7까지 여기 있는 것도 여기에 이제 가산 자격증 뭐 기타 뭐 내년에 바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